맘 가득히 네가 떠다녀. 널 내보내려 문을 열었어. 그 순간 네가 밀려 들어와. 발 디딜 곳이 하나도 없네. 돌아가는 시계침처럼 어지러워 내 머릿속도. 지금 내가 돌고 있는 걸까? 네가 내 주위를 도는 걸까? 저기 별이 후에 비추면 오른쪽 눈을 감는 거야. 셋을 세고 눈을 떴을 땐 추억만 머물러 있을 거야. 오늘 밤만 Let's Marvin Gaye and get it on. You got the healing that I want,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 Until the dawn, let's Marvin Gaye and get it on.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지영입니다. 어디 보면 되나요? 저 마이크 좀 찰게요. 네.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영화 감독입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원고를 하나 쓸 게 있어가지고 원고 쓸 영화 좀 찾아보고 있어요. 직접 원고도 본인이 쓰세요? 가끔 청탁이 올 때가 있어서 이번에 하나 들어와서 자주 하진 않고요. 네. 연출한 영화가 네, 연출한 영화 최근에 지금 개봉 앞두고 있는 수성못 있고요. 그리고 단편 영화 고백,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고, 올해 6월에 개봉하는 너와 극장에서라는 영화 장편 옴니버스 영화 있어요. 출발! 임마 좀 치열하게 살아라. 치열하게. 치열하네. 진짜 치열해. 오늘 오후 수성못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가 목적기 조리자. 아까 저쪽에다 구멍조끼 던졌죠. 아닌데요? 저쪽에다 버리는 거 다 찍었는데. 이따가 3시까지 자살예방센터 앞에서 봅시다. 자살예방센터요? 이거 녹취해서 내 메일로 싸요. 신고 안 하는 거죠? 사는 거 봐서. 진짜 비열하다. 근데 그 사람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 영목 씨가 얘기 안 해줬어요? 인생 참 허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에게 줘줄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남들은 졸업해가 다 취직하는데 뭐 해줄 것도 없으면서 왜 참견인데? 나는 내가 뭘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다 내 선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기 산책을 좀 자주 했었고, 산책할 때마다 이제 뭐라 그러지? 좀 이른 시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 한 5, 6년 전? 그때 영화 구상할 때였는데, 그때는 아침이나 이렇게 비 오거나 그런 날 돌면서 좀 생각 많거나 글 잘 안 써지거나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 구상도 하다가 그중에 수성못 이야기도 하나였었죠. 네. 그 원래 고향이 네. 여기신가요? 저 대구 토박이에요. 지금 사는 곳은 어디세요? 지금은 대구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 때 전공은 영화인가요? 대학교 때는 제가 학교를 2군데 다녔는데, 하나는 계명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다니다가 좀 적성에 안 맞고 영화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자퇴를 하고 이제 홍익대학교로 가서 그때부터 영상 공부를 했죠.
영화 수성못에 보면 네. 대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주인공이 나와요. 네. 그 앞으로 하면 좌회전이고 가운데로 하면 직진이고 뒤로 하면 우회전. 애기 잘 잡아주세요. 자 갑니다. 9번 출발. 부장님 9번 출발이야. 본인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30 중반인데 20대 중반 때는 거의 대구를 벗어나고 싶어 했죠.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좀 약간 안식처 같은 곳이에요. 대구는 저한테 지금은. 그때는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냥 무작정 인서울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인서울 하고 보니까 대구 오는 게 너무 뭐라 그러지? 자주 오고 싶은 거? 쉬러 오고 싶은 거? 그렇더라고요. 처음 시각 디자인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는 뭐예요? 택한 게 아니라 원래 인서울로 시험을 다 쳤다가 그때는 회화 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 떨어지고 하향 지원을 한 곳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과에 들어갔고 그때 그래서 이제 연극영화과 수업을 막 듣다 보니 그게 재밌더라고요. 거의 시각 디자인과 수업을 안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대구에서는 사실 영화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영화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뭐 사이트가 있어요. 스태프하고 배우하고 그런 사이트에 영화를 처음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제가 시나리오 쓴 거 이제 시놉시스 올리고 그러고 스태프 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대구에서 몇 분이 오셨어요. 대구에 있더라고요. 한두 분. 그래서 그때 처음 거의 스텝 3명,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던 게 첫 영화예요. 그때가 20... Cut me into two. I'm of all your magic. I disappear from view, and I can't get over. Can't get over you. 사실은 그렇게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불모지에서. 네, 그때는 그런 그랬죠.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때는 영화를 찍어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스텝이 한두 명 이러니까 영화 찍는지 잘 몰랐고 뭐 찍은 거 과제로 말고는 틀 수 있는 경로도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구에서 영화 찍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상영회도 갖고 이럴 수 있는 뭐 오후극장 같은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또 대구를 가고 싶었던 떠나고 싶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서울 가서 좀 사람들도 만나고 영화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편입을 결정하시게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네. 편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네. 부인도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은 편입 준비를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는 미대 편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영화과 시험을 쳤었죠. 근데 그 티오가 안 난 거예요. 하나도. 영상과가 있을까 해서 이제 쳤던 게 홍익대학교였고, 네, 그래서 우연히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이제 그 시험 접수를 하고 당일날 가서 시험 문제가 뭔지 알았는데
참 인생이 신기한 게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림 그리고 할 때는 떨어지더니만 시험 준비 하나도 안 가고 그리고 붙었어요. 네. 아, 원래 미술을 네. 전에도 전공을 하셨었나요? 네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미술을 했었고, 네. 미대 준비를 했었죠. 홍익대 그 재학 시절에 네. 작품을 또 만드셨어요. 네. 어떤 작품이죠? 그때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게 단편 영화 고백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있을 것 같았던 아들이 집에 없어가지고 열쇠가 없으니까 이제 담을 타 넘어요. 근데 담 타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지나가던 아들 친구가 대신 담을 타 넘어드릴까요? 이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엄마랑 아들 친구의 대화가. 들어오세요. 그래 고맙다 영배야. 그래도 동네에 이상한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에이 뭐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뭐 이상한 사람.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아줌마는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계시지. 당연히 계시고 말고. 근데 참 영배 너 왜 요새 교회 안 나오니? 그냥요. 요즘엔 일찍 보는 애들도 있다고 하던데. 전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결국 어떤 작은 균열을 맞게 되는 이야기인데 일상에 한 번도 뭐 야한 영화를 본 적이 없고 자기 아들 역시 야한 영화를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날 그 아들 친구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어떤 균열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영화인데 이제 코미디로 풀었었죠.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영화제를 많이 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영화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항상 그 당시에 좀 꽂혀 있는 화두가 있는데 그때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믿는 것들이 진짠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다른 면에서 보면은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 막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영화는 픽션이니까 이야기를 만든 거죠. 주제는 이제 믿음이고. 영화 속에서 야한 비디오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의 어떤 믿음을 깨는 장치인 건데요. 영화적 장치인데 그 아들 친구가 그 야한 비디오를 보거든요. 그리고 DVD 방도 가요. 근데 자기 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화 도중에 이제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 비디오가 아들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죠. 자기 아들께. 그러면서 이제 아줌마의 믿음이 또 깨지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실제 야한 비디오는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여기 그 비디오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비디오 제목이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살짝 이름을 패러디해가지고 폭풍이 치는 밤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야한 비디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그 아들이랑 아들 친구가 보는 야한 비디오가 DVD 방에 가서 이제 폭풍우 치는 밤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안 주고 그 DVD 방 누나가 장난친다고 야한 비디오를 준 거예요. 똑같은 제목에. 그러면서 보게 되거든요. 네. 이 작품으로 수상을 네. 많이 하셨어요. 어디 수상하셨어요? 제일 처음 갔던 데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최우수상 받았고요.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 받고 그랬어요.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미리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생각 못하고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 영화제 끝나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길에 연락을 받아서 다시 올라오기도 했었고
좀 얼떨떨했어요, 처음이라서.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저 27. Did you hear about me? Me and what I've done. Wrote a letter to sweet Louise.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일 공부를 많이 했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이게 그 예술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기보다 가장 작업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영화 아카데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영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죠. 입학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제 한 번만에 붙었는데 어떤 분은 되게 여러 번 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단편이 고백 어느 날 갑자기 또 너와 극장에서 안에 이제 에피소드 극장 쪽으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는 공개된 거고 공개된 거 말고 숫작으로는 한 3편 그만큼 더 한 6편 되는 것 같아요. 단편 영화는. 장편 영화는 장편이 이제 장편 수성모 처음이죠. 그리고 극장 쪽으로가 들어가는 그 옴니버스 영화 그것도 Steady laughing, dancing to her favorite song. A little girl with nothing wrong is all alone. Eyes wide open, always hoping for the sun. And she'll sing her song to anyone that comes along. 어릴 때 되게 내성적이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들 노는데 못 끼어들어서 엄마 쫄라가지고 좀 같이 놀게 해주는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근데 좀 반면에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춤, 노래 이런 건 되게 좋아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막 나가고. 어릴 적 꿈은 뭐였어요? 어릴 적엔 사실 제가 이과를 갔었는데 고등학교 때 되게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뭐 다들 그렇죠. 연예인 되고 싶었고 진지하게 뭐가 되고 싶다고 했었던 때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수의사였거든요. 근데 이과를 갔는데 수학은 잘했는데 나머지는 영 너무 아니고 또 생각을 해보니 항상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는 공부 때문에 성적으로 안 됐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 선생님 추천으로 네가 이과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서울로 가면 굉장히 좋은 미대를 갈 수 있다 이래서 미술을 얼떨결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또 직접 연기를 하신 적도 있다고. 네, 대학교 때까지는 사실 영화 연출하기 전에는 배우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연극하는 거 좋아했고 근데 그때 한창 고민을 했었거든요. 연기를 할까 영화를 할까 하다가 영화가 그래도 돈이 좀 덜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본격적으로 연출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가끔 오디션 봐서 뭐 대학교 졸업작품 이런 거 출연하고 또 아카데미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이제 연출자가 연기를 해야 되는 수업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또 했었고 최근에는 그 아는 감독님이 장편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 잠깐 출연해달라 그래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로 초청받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영화 제목이 뭐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작품이에요.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미술학원, 제가 이제 미술을 해서 아마 저를 협의했던 것 같아요. 미술학원 원장으로 나오는데 되게 악독하고 돈 잘 안 주고 이렇게 후배한테 못되게 하고 막 그런 좀 악역이었어요. 글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글은 아주 어릴 때 중학교 때 뭐 일기 같은 걸로 하면 초등학교 때 썼고 뭐 중학교 때부터 쭉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뭐 소설이나 시나 이런 거 쓰는 게 취미였어요. 주로 소설 아니면 철학책 좋아하고 사회과학 분야 좋아하고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잡식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다독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 읽었다가 다시 또 읽고 근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게 제 어떤 세계관이나 작업할 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해요. 본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이 있나요? 소설 중에는 레이먼드 카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여러 번 읽었고 알베르 까미 책도 좋아하고 에세이도 좋아하고요. 두 책은 항상 이제 머리맡에 두고 이제 자기 전에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Hey, I'm gonna really be your mother. But that don't mean that I don't really love you. And even though I married your father, it's not the only reason I'm here for you. I think you're beautiful.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되게 장차고 씩씩하고 그렇게 나와요. 누나. 어휴, 되게 예쁘게 생겼네. 아, 근데 폰 이게 뭐야? 북한 스타일도 아니고. 가자, 핸드폰 받고. 가자. 본인의 성격이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런 면이 있죠. 영화 작업할 때는 좀 그런 편이고요. 씩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거의 영화 찍을 때 말고는 혼자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고양이랑 지내는 편이라서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편이죠. 네. 엄마랑 피 터지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으로 반항했던 적이 언젠가요? 저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진짜 어릴 때부터 너무 엄마랑 싸워가지고 거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제 수성못에 아주 반항적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학교나 부모님한테 대들지 마라. 맞는 말이라도 대드는 거 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어떤 것도 뭐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반항을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뭐가 첫 반항이었는지. 그래서 어릴 때는 가족들이랑 좀 불화가 많았어요. 저 때문에 싸움이 많이 있었고 가족 간에. 제가 이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렇게 좀 천덕꾸러기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좀 귀여워야지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대들고 반항하고 싸움의 중심에 있고 이러니까 좀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상처가 됐나 봐요. 그런 상처를 좀 아는 유년기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도 좀 기억이 나죠. 어릴 때의 기억. 그런 것들이 아마 제 작업에도 녹아있지 않을까요? 저기 뭐고? 빤스가? 또 처음 봐가지고. 야, 니 김정은 닮은 거 아나? 니는 가만히 나한테 와가노? 이런 못돼 빠져가 있고.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남동생이랑 저랑 두 남매. 영화 설정이랑 똑같네요. 네, 영화에도 남매죠. 저희 부모님께서 못 보셨고요. 이번에 시사회 때 초대를 할 예정이고 아마 보시면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거기도 가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랑 저의 실제 가족이랑 이렇게 너무 막 딱 붙여가지고 생각을 하실까봐 이 영화는 영화인데 그리고 이거 방송 보시면 영화는 영화라는 걸 꼭 저희 부모님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ride off together. 지금 제가 이거 타고 있는 이거도 희정이가 운동하는 딱 그 장소예요. 뒤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섭외하신 건가요? 일부는 섭외를 했었고요. 일부는 카메라 이제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어떨 때는 통제하고 어떨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보조 출연자처럼 이제 카메라에 담기도 했었죠. 실제로 집에 안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 계신데 할아버지세요.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일부러 만나보신 거예요? 아니요, 안에서 찍는 장면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한테 허락 받고 이제 안에 저희가 미술 소품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이제 좀 뵀었죠. 그 이세영 씨가 서울 분이시잖아요. 네.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 돼요. 특히 대구 사투리는 네. 경상도 사투리랑 좀 다른 미묘함이 있잖아요. 다르죠. 검사하고 결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이네. 안 그래도 요새 희정 씨 정신이 없다 싶었는데 어머니가 편찮아가 그런갑네. 뭐 심각한 건 아니지? 평소에 좀 힘들다 말씀은 하셨는데 사투리 네. 연습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사투리는 저희가 대구 출신의 이제 배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를 저희 영화에 나오는 조연 배우를 사투리 선생님으로 붙여드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세영 씨랑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사투리 연습을 했고 대본 같은 경우는 저나 조 감독이나 다 이제 대구 사투리를 쓰니까 그걸로 읽어가지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방금 조 감독님 얘기를 하셨는데 스태프들이 대구 사람들이 많았다고. 저희가 반반이었어요. 연출 제작부는 거의 대구 스텝이고 기술 스텝들은 다 서울에서 오셨고 이제 대구에 대해서 잘 아는 스텝들이어야 하는 게 제일 주 목적이었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웃어. 하나, 둘, 셋. 영화의 주인공이 요 뒤에 있는 오리배 아르바이트를 해요. 특별히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처음엔 저희가 수성랜드 생각을 하고 저는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거기가 섭외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수성못에 이렇게 돌고 있는 오리배가 갇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대구를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그 주인공들이 오리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오리배의 매표소가 더 딱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표소를 섭외를 해서 오리배 매표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됐죠. 소장님 9번 출발이요. 제가 2015년 8월경 완성했던 것 같아요, 왕궁.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제작은 프리프로덕션을 포함하면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후반까지. 수성모제 촬영은 언제 하셨어요? 수성모 촬영이 10월 달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2015년? 네네, 2015년 10월. 이제 개봉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유가 있나요? 개봉을 글쎄요, 이제 한 해에 나오는 많은 독립 영화들 중에 한두 편 이렇게 선택받는 거라고 보는데
참 어렵죠. 사실 개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 역시 선택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저희 배급사 이제 대표님께서 잘 봐주셔서 거의 개봉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쯤에 개봉하게 됐어요. 저희 대구에 곳곳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생각나는 데가 여기 저 뒤에 있는 수성 호텔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카페, 예쁜 카페도 있고요. 또 지상철, 저희 그 대구에만 모노레일 있잖아요. 그래서 모노레일도 나오고, 동성로 지하철도 나오고, 주변에서 일단 스태프들이나 그 영화하는 친구들은 왜 꼭 대구에서 찍어야 되냐, 서울도 호수가 많은데, 그때 저는 제가 어떤 그 공간이 주는 공기나 분위기나 제가 느꼈던 정서, 이런 것들이 대구의 수성못에 녹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성못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되게 신기해했어요. 대구에서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서. 주인공 희정이가 대구를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야겠다. 아 잠깐만요. 저기요. 제가 진짜 이거 알바 잘리면 안 되거든요. 저 2달만 더 채우면 1년 동안 일하고 상여금도 나오고요. 저 내년에 서울 가야 돼서 적금 들고 있는데 그것도 마저 채워야 되고요. 꼭 대구가 아니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지방 도시에 사는 사람, 어떤 젊은이라면 느꼈을 법한 감정인데, 그냥 답답해서 서울로 가고 싶고, 서울에 가면 더 많은 문화가 있고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지잡대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편견도 싫었을 거고, 또 영화 속에서 보이는 지긋지긋한 가족도 떠나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싫어서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편 연출의 경험은 처음이다 보니 안정적인 연기력을 갖춘 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작업하면서 이세영이란 배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역대 똘똘하고 아주 차분하게 연기하는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오디션 팀에 얘기를 했죠. 이세영 씨를 좀 꼭 오디션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었고, 오디션을 보면서 그냥 그날 바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희정이랑 많이 닮아있고, 이세영이란 배우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면서 똑부러지고, 네, 그런 면들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살이라는 걸 소재로 하셨어요. 네. 살이라는 걸 다루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는 자살, 이 영화의 키워드라고 하면 삶과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희정이를 조금 더 뭐랄까, 희정이가 빛이라면 희정이를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림자 역할로 이제 남자 주인공인 영목이가 나오는데, 그 영목이가 삶에 반대되는 죽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인터뷰? 책 쓰는 중이거든. 이 세상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얘기를 들어주고 책까지 내주면 그런 사람들은 성취감을 얻고, 뭐 그런 인간 갱생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10,000원 주시고요. 이건 당일 물품 사는 거랑 제 통신비로 쓰입니다. 네, 잘 쓸게요. 예. 가보세요. 네. 저기요, 오세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 대구의 자살률이 높다는 기사들을 그냥 예전처럼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구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지? 이렇게 대구에서 자살한 인구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죽음이라는 영화적 장치의 하나로서 이제 소재가 자살이 된 것 같아요. 어떤 20대, 지방에 살고 있는 20대들의 우울감, 또 불안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 그 안에서 이제 자살이 소재로 들어간다는 걸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설득하면서 이제 섭외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조연 중에 또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네. 또 대구를 내려오셔서 하필이면 수성못에 또 자살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나요? 오늘 오후 12시 30분경 수성못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리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못에 투신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자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남성은 서울의 한 중소기업체 사장인 박 씨로 물에 빠진 지점에서 소주와 수면제가 든 약통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영화는 20대들이 주인공인데요. 그런 20대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른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성세대가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어른이 있다면 그 어른이 굉장히 블랙 코미디 요소로 조금은 뭐랄까 우스꽝스럽게 연출이 돼서 이 영화에 결국 기성세대가 주는 영향이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제가 20대 때 생각을 해보면 되게 느꼈던 대구의 어떤 보수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대구에서 해도 된다, 서울 가도 다 똑같다, 그리고 뭐 무조건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와장창 깨지는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제 20대를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이 중요해서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은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 대구 오후극장에 그 시사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사회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영화 첫 시사회인가요? 서울에서 시사회 했었고, 이제 대구 시사회가 사실 시사회 한 번만 하는데, 이제 대구 저희가 지역 영화다 보니 시사회를 2번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늘은 이제 시사회를 치면 2번째 시사회죠. 서울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서울에서는 좀 부끄럽지만 완전히 만석이어서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좀 깊이 있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좀 반응 좋았던 것 같아요. 언론 시사회 간담회에서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배우분들은 2015년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으니 개봉을 사실은 말은 저한테 한 번도 안 했지만 많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감독님 그리고 우리 배우들을 만나게 된 것도 너무 그 시기에 저에게 너무 고맙고 마무리를. 네, 정말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울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관객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처음 가는 시사회였어요. 그게 언론 배급 기자분들 모시고 하는 시사회여서 배우분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2015년에 찍고 2년 반 만에 뭐랄까 세상의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고 이런데 아, 이게 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속에 이제 안고 있던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 개봉과 동시에 작별을 하는 거구나. 이제 개봉하면은 또 극장에 내리는 날도 반드시 있는 거니까 이제 작별하는 시간이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들면서 좀 눈물이 났는데 이제 주연 배우가 우니까 더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Everybody's gonna love today, gonna love today, gonna love today. Everybody's gonna love today, gonna love today. Any way you want to, any way you've got to. Love, love me, love, love me, love, love. 여기 이렇게 포스터도 걸려 있고 좀 약간 제가 자주 오는 극장에서 처음 영화를 튼다니까 좀 약간 떨린다 그래야 되나? 네. 오늘 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 영화에 출연하셨던 보조 출연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고마운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더 좀 반응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되게 기대하실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달고 왔습니다. 현석스? 뭐하는? 뭐야 이? 여기 고현석 감독입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 한번 하시죠. 뭐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평소에 대구의 영화인들이랑 교류도 좀 하시나요? 저희 그냥 여기서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연출하는 친구들이 많죠. 네. 영화 하기에는 좀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척박하다고 하면 이제 사람이 없거나 같이 할 스텝이 없거나 그럴 때인데 지금은 영화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지역에서 영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네.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 저도 서울로 이제 가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근데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로케이션이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로케이션 그런 것들인데 자기 지역에서 영화를 찍으면은 내가 그 공기나 분위기나 그런 정서를 알 수 있고 가장 친숙한 곳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자연스럽게 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생각하시고 지역에서 영화 찍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네. 안에서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잖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다 꽉 찼다 그래가지고 좀 떨리고요. 어떻게 보셨을 때 궁금합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대구 분들만 모아서 이렇게 시사회 하는 건 처음이니까 어떻게 지금 엔딩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진짜 좀 다른 반응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청춘들의 얘기를 다룬 독립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대, 30대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체감하는 게 많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치유하거나 힐링하거나 혹은 또 현실을 보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주제나 소재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혹시 상업 영화는 만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상업 영화도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요. 네. 긴장되실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떨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대구 분들의 생각은 처음 듣는 거니까. 지금 엔딩 크레딧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지역색, 지방색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집중되면서 뭐 서울, 비서울 이렇게 나뉘는데 자꾸 이제 서울로, 이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로 계속 유출되는 거죠. 지방의 어떤 젊은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 또 시급이 높은 곳, 더 많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방에서 서울로 다들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성문 연출한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 코미디 형식을 띠고 있는 건 가장 큰 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드라마에 몰입되는 그런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블랙 코미디 형식을 띠게 되면 아무래도 인물들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관객들이. 그러니까 우울한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쓰는데 내 앞에서 누가 넘어지면 괜찮으세요 하고 도와주지만 저 멀리서 누가 넘어지면 우리 피식하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는데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똑같이 아프고 비극인데 그걸 멀리서 바라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사람의 상황과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희정이나 영목이나 어떤 그런 인물에 굉장히 공감하기보다는 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이미 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떤 섣부른 힐링이나 위로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희정은 실패로 끝이 나지만 결국 희정이 캐릭터가 싸운 걸 보면 희정은 또다시 열심히 살아갈 거거든요. 또 실패를 하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실패했던 제 20대 때처럼 20대 혹은 30대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보다 좀 많이 공감을 하셨으면 하고 바라긴 했어요. 공감하길 바랬고, 또 뭐랄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찝찝한 엔딩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야 했지? 지난 사람들은?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여유 없이 열심히만 살고 있지? 뭐가 중요한지, 또 뭐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희정은 그냥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희정이가 서울에 가서 뺨을 맞는 장면을 제가 클라이막스로 넣은 것은 제가 이제 희정에게 감독으로서 이 영화 세계를 창조한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영화에서는 만큼은 이렇게 넌 서울에 와도 별거 없다 라는 거를 각성시켜주는 의미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서울 한다고 해서, 편입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희정이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야 됐고요. 그래서 정말 20대 때는 제가 지금 희정이에게 하고 싶은 거 일단 안아주고 싶고, 좀 쉬면서 네가 뭘 정말 원하는지, 뭘 공부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수고했어. 오늘 시사회 어떠셨어요? 네. 바로 훅 들어오시네요. 너무 떨렸고요. 대구 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감상평은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네. 다음 작품도 기획하시나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는 포항과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소재 면에서는 지진이지만 사실은 어떤 개인 내면에서 오는 진동, 지진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이제 균열을 맞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계속 지역적인 소재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나요? 항상 꽂히는 사회적인 이슈가 그때 영화 소재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대구에 있고 또 지역에 있다 보니 지역적인 소재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잠시 하신 말씀에서 네. 다시 20대로 안 돌아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너무 많이 실패했고 열심히만 할 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5번 해도 될 거를 15번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20대 유지영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발 좀 여유를 가져라. 제발 좀 조급하게 살지 마라. 모든 걸 망친다. 이렇게 하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수성못 영화를 통해서 청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는 정말 20대 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대 분들에게 힘내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힘이 안 나고 그때뿐이고 다만 인생에서 20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고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내가 좀 대열에서 이탈되더라도 사회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의 감정과 나한테 집중을 하는 시기가 됐으면 똑같이 힘들어도 30대, 40대에 남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감정,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중요시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